미세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잃어버린 저녁, 또 모임, 만남.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렙니다. 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겠죠. 잃어버린 1년 8개월, 그동안 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골목 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사니까요. 물론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도 동시에 바짝 쥐어야겠죠. 오늘도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연천을 비롯한 인구 감소 지역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돈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정부 시내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이틀간 입소자와 종사자 등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당수 확진자들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포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포천 시민과 결혼 이민자 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다음 달 양주시를 찾아옵니다. 지역민들의 고충과 민원 해결이 기대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연천군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위기감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는 연천군을 포함해 전국 인구 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풀어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천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총 225명, 한 달에 18명꼴로 출생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연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산과 같은 경우에는 양주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는 하시죠. 아무래도 첫째 나으시러 가시는 경우는 친정가 있다가 아기 나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연천군 인구는 1982년 6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감소하더니 최근엔 4만 2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연천군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52개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 보조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주도의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을 뒷받침하되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도 제정해 다양한 특례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돈을 쏟아붓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기적인 반짝 효과는 제가 볼 땐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이게 잘하시는 대로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자리와 관련된 지역 어떤 그 주거 단지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게 패키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연천군의 경우 지난 2017년 7억 8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같은 기간 인구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심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라 이 규제와 함께 좀 풀어나가면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천군은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이 막혀 있습니다. 현행 지역규제 특례법을 보면 지방은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는 반면 수도권은 그렇지 않아 연천군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정부의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 시내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이틀간 종사자와 입소자 등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23명 가운데 22명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감염을 피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해당 요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38명을 시설에 머물게 했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등록 외국인입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역 내의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동두천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0월 말에 비해 일주일가량 단축된 것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모두 6만 7천여 명입니다. 시는 돌파 감염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은 2차 접종을 완료한 뒤 6개월 이후에 접종이 가능하며 11월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사각지대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원어민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체험형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창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홈스쿨링으로 중절 검정고시에 합격한 김서영 양.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 영어 단어 공부에 한창입니다. 영어 원어민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원어민 교사와 거부감 없이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My favorite toy is card game.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원어민 교사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영국 전통 놀이인 스키너를 만들면서 생활 속에서 쓰는 다양한 표현법을 익힙니다. 쓰고 그냥 이런 것만 많이 봤는데 직접 애기해보고 이렇게 체험을 같이 해보니까 확실히 되게 좋았어요. 원어민 강사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에 찾아가는 영어 교육. 파주시 청소년 재단을 통해 모집된 20명의 청소년들이 외국인 강사들과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교육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통과 관습, 헬로윈의 유래, 영웅 캐릭터 등 쉽고 재미있는 주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대면 교육의 기회를 잃은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영어 교육은 11월 25일까지 이어질 예정. 코로나19를 계기로 찾아가는 영어 교육을 진행 중인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과 소아암, 환우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추이TV 최창순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9시 반쯤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던 창고용 비닐하우스 한 동을 태웠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장소로는 계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교육시설 안전원에 의뢰해 발표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연구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용인, 파주, 시흥 지역의 학교 안전사고 1,062건 가운데 가장 많은 49%가 계단에서 발생했습니다. 교실이 11.4%로 2위를 기록했고 복도와 운동장, 화장실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유형으로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사고가 가장 많았고 교실이나 화장실 문 충돌, 배수구에 걸려 넘어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양주시를 찾아옵니다. 다음 달 11일 양주시청 지하 대회의실은 지역 고충과 민원 해소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 양주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주시청 감사 담당관 최미영 청렴조사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청 감사 담당관 청렴조사팀장 최미영입니다. 네, 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다음 달에 양주시에서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행정, 안전, 법률, 또 노동관계 등의 모든 분야의 다양한 상담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과
허벅기관 상담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각종 고충 민원에 대하여 각 행정 분야와 부패 신고, 행정 심판, 사회복지 수혜, 법률 상담, 소비자 피해 구제, 지적 분쟁, 노동관계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민원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이 이번 기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네,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충 상담 예약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서에는 민원 요지란에 민원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을 간략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전 예약은 심도 있는 상담 준비와 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을 정하여 받고 있으나 그 외에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사전 예약 없이 11월 11일 상담 당일 현장에서 오후 3시 반까지 도착하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시민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새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소 직접 접하기 어려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의 협업기관과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이 현장에서 당사자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시 최미영 청렴조사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죠.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균형발전 박람회는 지난 2004년 부산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정부의 호호에 따라서 결정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중앙정부가 지정을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 도시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림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우리 안동시를 이번에 선택해서 이제 지역 국가균형발전 또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그려나가겠다. 박람회 기간 동안 안동 탈춤 공연장 일원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시관에는 개최지인 안동시를 포함해 17개 시도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 혁신 정책과 사례를 선보입니다. 국내 최대의 지역 박람회인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인구 20만 이하의 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안동에서 열리게 돼서 정말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안동의 역점 사업인 바이오 백신 산업 등과 연계된 안동형 일자리 사업 이것이 지역 주도의 어떤 자립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좋은 사례와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정책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균형 발전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산업 육성과 혁신 거점 활성화 등 다양한 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